부의금 그렇지? 받지 말라고 국가에서 상을 받았을 때 영남지방에서 상 받았을 때는 쌀은 40가마, 호남에서 받았을 때는 30가마 이런 게 다 규칙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100이면 100 모든 농민관이 다 부의금을 따로 받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피해를 다 보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산이 같은 내용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다음에 돌에 새겨 덕을 칭송하여 영원토록 보여주는 것이 이른바 선정비인데 마음으로 반성하여 그렇지 않기가 어렵다. 여러분 이 선정비라고 하는 건 여러분 오늘날 지방에 가면 어디에 가서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우리나라에게 그 조선왕조 시대에 많이 남아있는 비석이 바로 선정비. 이거 무슨 뜻이야? 정치를 그래. 정치를 아주 잘했다고 하는 의미에서 지방의 아전들이 또는 지방의 같은 백성들이 그 칭송함을 기리기 위해서 비석을 세워줍니다. 근데 이게 진짜에서 가짜겠어. 임지를 떠나서 먼 훗날 지금 역대 수령들을 보아하니 어느 누구가 아무 개가 있었을 때 제일 태평성세고 정치를 잘했던 것 같다. 농민관으로서 그분의 덕을 기리는 위해서 이걸 세우자. 여러분 이게 진짜 선정비가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임지를 떠나기 전에 세우는 게 대부분이에요. 선정비. 어느 경우에는 조선왕조의 나쁜 그 농민관은 알아서 이방이 알아서 이걸 세우면 흐뭇하게 떠날 것 같은데 왜 저런 걸 바라겠어요? 떠나기 전에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떠날 때 저 그 아무개는 농민관으로서 정말 최악이고 정말로 백성의 고열을 짜먹었던 아주 나쁜 놈이었다라고 평가를 듣기 싫으니까 자기가 떠나기 전에 역사의 후세의 평가를 위해서 이런 걸 딱 세워놓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향교를 가거나 어떤 지방의 같은 그 문화적인 정치적인 중심지에 가면 그 지역에 굴러다녔던 선정비 등을 다 모아가지고 한쪽 일렬로 쭉 세워놓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선정비의 90%는 다 가짜라고 합니다. 또 이거보다 한 수 더 어떤 건 더 이건 무슨 뜻이야? 영세불망비. 영원히 그 덕을 잊지 않는다. 그렇죠? 이건 덕을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영세불망비 같은 건 거의 100% 가짜예요. 요새 근데 정치가들이 자기 자신의 같은 그 변명을 하기 위해서 무슨 책을 쓰죠? 응? 그렇지. 자서전을 쓰는 것도 같은 이유예요. 그래서 자서전을 후세 사가들이 평가할 때 그거를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기본 자료로 채택을 할까? 안 합니다. 아주 면밀하게 주변 자료하고 전부 뒤져서 자서전의 이 내용은 자기 변명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다 밝혀냅니다. 그래서 자서전을 쓰는 것도 선종비나 영세불망비와 거의 비슷한 레벨의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는 목비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만 떠나간 지 오랜 뒤에 다시 그 고을을 지날 적에 농민관이 백성들이 반갑게 맞아서 국과 도시락 밥이 앞에 가득하면 마을 몰입꾼도 빛이 난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농민관이에요. 농민관이 정말로 오랜만에 그 마을을 지나가는데 미리 고하지도 않고 백성들이 와서 보고 지나가면서 입소문이 나서 먹을 걸 갖다 와서 바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치를 잘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은 절대 자서를 쓰거나 이런 걸 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물로 보내온 물건은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맺어졌으니 이미 사정이 행해진 것이다. 절대 선물 사사로이 선물 받지 말라는 거지.
선물이 곧 뇌물이라는 거죠. 요새 정치계에서도 시끄럽지? 응? 봉투. 무릎 조정의 고관이 사사로운 편지를 보내서 뇌물로 청탁하는 것을 그러고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그 농민지도에 쓰일 정도면 얼마나 관료의 임명이나 이와 같은 거에 대해서 사사로운 청탁이 많았겠어요. 지금도 이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절약만 하고 쓰지 않으면 친척이 멀어지니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이 바로 덕을 쓰는 근본이다. 맞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의 그 어떤 어려운 것도 돌볼 줄 알고 이게 이제 좀 국가 단위로 말하면 구휼이고 진화인 거죠.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게 재력이 부족한데 양로잔치죠. 그 참여의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된다. 80세 이상만을 선발해야 된다고 써 있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재정적으로 궁핍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국가에서 뭐라고 지금 그 정해놨냐면 남자 80세 이상을 선발해서 양로연을 배칠 권리 때는 80세 이상에게는 반찬이 4접시, 90세 이상은 반찬이 6점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에서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읽고 요새같이 그 100세 시대에 정치가들이 그 자기 자신들의 그 같은 정리정략적 차원에서 65세 이상을 지금 지하철 공짜로 타게 하는 건 이건 너무 이르다고 생각해요. 나도 그 혜택을 보고 있지만 지금 선거 앞두고 70세를 올리자는 말 아무도 안 하죠. 정치가가 정말로 백성을 위하고 민중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지. 다음에 이제 구휼에서 재미있었던 게 호라비, 과부, 고아, 늙어 자식 없는 사람들, 이것을 네 부류에 궁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궁하여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일어날 수 있다. 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어느 사회나 어느 종교 사회에서나 이와 같은 구휼이라고 하는 건 똑같이 행해져요. 근데 이 네 부류가 실은 이슬람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그 중앙아시아, 이제 지역적으로는 중앙아시아고 시대적으로는 불교 이전이나 불교 시대나 불교 이전의 조로아스터르 시대나 불교 이후의 이슬람 시대를 전부 연구하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의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을 데리고 답사를 가면 우리가 흔히 접하고 있는 이슬람에 대한 정부는 전부 기독교 문화권을 통해서 접한 왜곡된 정부가 대부분. 또 IS라고 할지 탈레반이라고 하는 이슬람으로서 치부할 수 없는 그 같은 왜곡된 그 같은 정체를 통해서 얻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이슬람의 문화가 아니고, 그런데 이슬람에 대해서 사회 풍속 중에서 제일 오해하고 있는 게 부인을 여러 사람 얻을 수 있다. 실제로 나는 10월 말에도 우즈베키스탄에 일주일 동안 다녀왔는데 같이 간 그 사회 정예 인사가 이슬람은 그 가이드한테 부인을 4명을 얻을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이제 키고들면서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법이나 이런데 4명을 얻을 수 있다고는 돼 있지 않고, 이거는 이제 사회와 같은 통속적인 불문율에 의해서 행해져 왔단 말이에요. 4명이 누구냐? 이 중에 한 명은 정부인이겠죠. 그렇죠? 정부인. 근데 지금 우즈벡은 1년 1인당 GNP가 15,000불도 안 되는 나라에서 10,000불도 안 될 거야. 그런 나라에서 4명을 걸 수 있다는 말이 안 되지. 이건 이슬람에 있어서 4명을 허가한 것은 바로 전쟁 고아, 전쟁 미망인, 이와 같은 사람을 윤택한 자가, 유복한 자가 걷어들여서 부인으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고 4명을 하는 게 아니고
전쟁 이망인 고아 이런 사람들 중에서 먹고 살 수가 힘든 사람들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일종의 구휼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부인이 그거를 참겠어? 2명, 3명 거느렸다가는 그 살아남지 못하지 남자. 그렇죠? 그래서 이슬람에 있어서 4명을 거느릴 수 있다고 하는 건 이거는 지금 목민심서에 말하는 구휼적인 차원이지 실제적으로 저걸 이슬람의 율법에 의해서 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투르키에 같은데 그 모스크에 가면 모스크 근처에 주변에 대개 어떤 시설들이 모여 있냐면 모스크는 이제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의 센터이기 때문에 그 주위에는 반드시 신학교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의술을 배울 수 있는 의학교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목욕을 할 수 있는 목욕탕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빈민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앙카라나 이스탄불에 가서 그 같은 큰 모스크에 가면 주변에 그런 시설들이 함께 만들어져 있는 걸 공통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뛰어난 술탄 같은 경우는 다리를 상해서 몸이 지체부자인 사람에게는 몇 단의 도시락을 싸서 배달을 해줘라는 것까지 법률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같은 사회사 같은 걸, 문화사 같은 걸, 우리 같은 걸 다 보고 이 같은 걸 보고 우리의 같은 구휼이나 진화함 정책으로 참고를 할지언정, 예를 들어서 IS가 여자를 박해하고 몽둥이를 두드려 패고 얼굴을 전부 히잡으로 뒤집어 쓰게 하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죠. 그거는 이슬람이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그 사람들이 절대 휴대폰 같은 거 쓰면 안 되지. 이슬람의 율법이 만들어졌던 시대 상황을 그대로 철저하게 지킬 것 같으면 휴대폰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와 같은, 나는 이런 목미심서를 읽으면서도 이와 같은 이슬람 사회까지도 함께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게 재미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매년 정월에 나이가 지나도록 아직 혼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를 골라서 아울러 2월에 성혼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산의 시대는 지금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건 어려워서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내 설명할 때는 옳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일부, 다부. 무슨 뜻이에요? 대개는 일부 이런 말을 쓰지 일부 다쳐. 그렇죠? 이거 조금 전에 말했던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시에 같은 대개는 일부 다처가 조선왕조 시대에는 후세를 보기 위해서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여인이 여러 남편을 거느리고 사는 거야. 왜 이런 시대 상황이 벌어졌겠어요? 이거는 지금도 티벳 지역에 가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형제가, 집안에 형제가 있는데 집안의 경제 규모가 너무 작아서 분가가 안 돼. 그럴 경우에는 같은 형제가 한 여자를 공유해. 이건 지금도 좀 남아있긴 한데, 그래서 그러면 여자들도 우리 사극 보면 정말로 그 질투와 그냥 맨날 싸움질인데, 그죠? 이거 남자들이 싸움하면 크게 되니까 이게 가정 유지가 될까? 근데 실은 이게 아주 원만하게 가정 유지가 되니까 나는 캐러반이라고 하는 원격지 교육에 나서면 되게 뭐 3개월, 6개월씩 걸려요. 한번 나갔다 오면 바톤 타치하는 거지. 갔다 와서 형이 들어오면 동생이 떠나고 싸울 기회가 없어요. 왜 이거는 그 같은 이러한 시대 혼인 제도 같은 걸 우리가 논할 때는 그 시대 상황이나 경제 상황 같은 걸 우리가 좀 총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다산이 말했던 이 시대에도 경제적으로 정말 궁핍했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또는 눈에 안 맞는, 눈에 안 차서 결혼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아마도 궁핍해서 못했던 같은 결혼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한 10분 정도